2022년 4월 15일 기준 4기 2화가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2화의 퀄리티는 연출이 조금 어색하다는 것만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무난한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우려되었던 빠른 전개 때문에 미아 에피소드가 3화에서 끝난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이젠 16권이 4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미아 에피소드가 3화에서 끝나고 무크로 에피소드를 최대한 늘린다고 해도 과연 남은 9화 분량을 무크로 에피소드 하나로 다 채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제작사의 계획이 진짜 궁금해지네요. 진짜 4기 끝나고 바로 오기 만들어서 이을 생각인 건지 아니면 3기 12화의 악몽을 다시 재현할 생각인 건지 일단 분량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미아의 폭탄 발언 이후에 4기 2화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혼자 앉아있는 미아. 시도는 잠시 볼일을 보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뒤 코토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코토리는 자신도 이건 상정하지 못했다며 당황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라타토스크의 승무원인 나츠나가와가 이야기하는데 애니나 만화 같은 이상적인 인물을 연애 대상의 기준으로 삼으면 현실의 인간에게 갭을 느끼게 되는 걸지도 모른다고 하죠. 칸나즈키는 아까 니아가 토키아라는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했다며 코토리에게 말하자 코토리는 무언가 생각난 듯 시도에게 스태프를 보내겠다고 하죠. 그렇게 계속 시도를 기다리고 있는 니 앞에 토키아로 분장한 시도가 나타납니다. 라타토스크의 기술력과 꽤나 고증을 살린 시도의 연기 덕분에 갑자기 호감도가 봉인 가능 영역까지 올라가는데요. 코토리는 시도에게 지금 니아를 봉인하라고 지시를 내리며 이렇게 봉인이 성공하나 싶었는데 호감도가 개떡락해버립니다. 오늘 가장 정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니아. 시도는 당황스러워하며 니아에게 왜 그러냐 하지만 니아는 토키아가 여자한테 손을 댈 리가 없다면서 갑자기 연설을 시작하더니 시도를 개패버립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원작과 거의 다른 점이 없는데요. 세세하게 따지자면 원작에선 장소가 카페가 아니라 햄버거 가게였지만 별 문제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참한 꼴로 라타토스크 본부에 돌아온 시도. 시도는 씨알도 안 먹혔다면서 불평하지만 칸나즈키와 레이네는 호감도 수치가 한번 크게 증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좋아하는 캐릭터라면 그게 3차원에 구현되어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수확을 얻었다고 하죠. 코토리는 그 말을 듣고 계획을 떠올렸는지 미소를 짓습니다. 장소는 바뀌어 니아의 집. 니아는 너무 심했나 싶어 시도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니아 자신도 현재 상황이 답답했는지 침대에 들어누우며 큰 소리를 내고 있자 갑자기 웬 우편이 도착하는데요. 그건 바로 신작 게임의 특별 체험판. 왜 보낸 건진 모르겠지만 니아는 어쨌든 받았으니 플레이해보는데요. 게임의 장르는 여성향 학원물. 제목은 사랑해줘 마이 리틀 시드 이지. 딱 봐도 라타토스크에서 보냈습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는 니아는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고 플레이를 시작하는데요. 게임을 시작하자 보이는 이츠카 시도가 아니라 시도 이츠키. 니아는 캐릭터를 보고 시도와 닮았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니아의 이름이 게임 속에서 보이스로 나옵니다. 니아는 굉장히 놀라워하는데요. 하긴 저 같아도 놀라겠습니다. 혹시 이게 왜 놀라운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런 보이스 게임들을 죄다 성우분들이 녹음을 하시기에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녹음하지 않는 이상 저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플레이어의 이름을 부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데이트 플랜의 선택지가 아니라 직접 입력할 수 있다니 니아가 놀라 자빠질만 합니다. 저런 게 진짜 있다면 저도 꼭 좀 남성향물로 플레이해보고 싶네요. 하지만 당연히 진짜 게임이 저런 건 아니고 시도가 실시간으로 더빙하는 중이었습니다. 호감도는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대로만 간다면 나중에 시도가 이츠키 군으로 니아 앞에 나타나면 다 끝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니아 에피소드가 1화 반 만에 끝나버리게 되니 당연히 안 되죠. 이 게임이 라타토스크가 치고 짜는 속임수였다는 것을 라지엘로 알아버린 니아. 당연히 그때 노합니다. 그렇게 정령들과 시도가 모여 어떻게 해야 니아를 반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는데요. 코토리는 니아의 만화가 동료나 관계자들을 찾아보고 있다며 곧 만나볼 예정이라고 하죠. 그렇게 여러 의견이 나온 결과 오리가미의 의견인 시도가 등장하는 만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아니 근데 유지로 미드 너프 뭔가요?
제작사 이놈들 카구야랑 헷갈렸나. Meet the child. 그렇게 회의가 마무리되어가는 와중 미아가 회선을 해킹해서 시도 일행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이미 시도 일행이 만화를 그리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 미아는 만화가 완성되더라도 자신이 그걸 왜 순순히 읽어줄 거라고 생각했냐며 자신은 현재 코미코 때문에 바쁜 상태이니 그런 걸 읽을 시간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코토리는 미아에게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라면 읽어주겠다는 뜻이냐며 미아에게 코미코에서의 판매량 대결을 신청합니다. 만화 판매량에서 미아의 만화보다 판매량이 많으면 미아가 시도의 만화를 읽어주라는 것이죠. 미아는 어이가 없는 듯 웃다가 수락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초저녁. 뭘 하든 자신이 현실의 인간을 좋아하게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미아는 라지엘을 펼치며 독백합니다. 애니에서는 이후 바로 쿠루미가 등장하지만 원작에서는 미아가 현실의 인간을 멀리하며 2차원에 빠져들었던 자세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미아에게는 전지의 천사 라지엘이 있었지만 딱히 큰 야망과 욕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은 대체 어떻게 태어난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은 존재했었죠. 그리고 라지엘로 자신이 어떻게 정령이 되었는지, 정령이 되기 전에 자신을 떠올린 미아는 위장에 있는 모든 걸 토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 미아는 마음속 깊이 불신감이라는 독을 심었고 사회생활을 하며 얽혔던 모든 인간들을 조사했습니다. 친구, 지인, 단골 가게의 정원까지도. 그렇게 계속 다른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미아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겉은 아무리 상냥한 표정을 짓더라도 속으론 숨길 수 없는 인간이라는 생물의 추악함을 견딜 수가 없었죠. 그렇게 자연스레 미아는 그런 추악한 면이 없는 2차원의 세계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미아 앞에 등장한 쿠루미. 쿠루미는 미아에게 만나서 반갑다며 인사하죠. 미아는 쿠루미가 자신을 DEM에게서 구해준 정령이라는 걸 아는지 입을 여는데요. 쿠루미는 미아를 30년 전 출연한 시원의 정령 다음으로 관측된 두 번째 정령이라며 쭉 만나 뵙고 싶었다며 말하죠. 참고로 데어라 애니메이션에서 시원의 정령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쿠루미는 미아에게 라지엘로 시원의 정령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그것을 죽일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죠. 장소는 바뀌어 정령 맨션. 시도 일행은 만화를 그릴 멤버를 꾸려내기 위해 각자의 그림 실력을 확인합니다. 메인 작화 후보로는 카구야와 유즈로, 오리가미와 시도로 간추려졌는데요. 마지막으로 나츠미의 그림을 코토리가 확인하려 하자 나츠미가 비틱질을 하며 자신의 그림을 감추려고 애씁니다. 결국 코토리가 그림을 확인하자 겁나게 잘 그리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결국 메인 작화는 나츠미, 보조로 카구야, 유즈로, 오리가미, 시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나츠미는 정말 내가 해도 되냐며 나중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죠. 後で文句言うんじゃないわよ。 이제 만화 역할은 정해졌고 토카는 우리는 뭘 하면 되겠냐며 코토리에게 물어보자 코토리는 우리도 따로 할 게 있다며 어떤 의미로는 만화 제작 이상으로 중요한 미션이라고 합니다. ある意味では漫画制作以上に重要なミッションよ。 장소는 맨션의 옥상. 쿠루미는 분신체들에게 라지엘로 얻은 정보에 따르면 얼마나 영역을 모았다 한들 쿠루미로서는 시원의 정령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쿠루미는 상관없다며 계획을 수정하기로 하는데요. 원작에서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쿠루미가 받은 라지엘의 정보는 사실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건 바로 30년 전 시원의 정령이 출연한 원인을 알게 된 것인데요. 시원의 정령 소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은 3명이었습니다. DEM사의 상무이사 아이작 레이 펠럼 웨스트코트, 세계 최강의 위저드 엘렌 밀라 메이저스, 그리고 라타토스크 기관의 창시자 엘리엇 볼드윈 우드먼. 장면은 바뀌어 만화를 그리고 있는 시도 일행을 보여줍니다. 코토리는 시도에게 잠깐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물어보며 미아의 지인이었던 타카조 히로키를 만나게 되는데요. 제발 안경 좀 벗어줬으면 하는 이분도 만화가로 언젠가부터 미아가 자신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아가 인간에게 불신감을 품은 일을 말하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원작에서는 미아의 독백으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애니에선 코토리와 시도의 대화만을 통해 밝혀집니다. 시간은 또 지나 만화를 작업하는 시도 일행. 거의 다 작업이 완료된 모양인데요. 코토리 일행 쪽도 무언가 다 완료되었다며 기대해달라고 합니다.
한편 가장 열심히 작업 중인 나츠미에게 영양제 같은 걸 주는 미쿠. 시도와 정령들이 나츠미에게 이만 쉬는 게 어떻겠냐고 하자 괜찮다고 합니다. 나츠미는 시도 일행들에게 도움받아서 정말 기뻤었다며 이번에는 다른 정령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는 게 정말 기쁘다고 전혀 괴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あのニアって分からず屋にも教えてあげたい。友達って素敵だよって。 작업을 완료한 나츠미 곧바로 쓰러져 골아떨어집니다. 코토리는 무기는 갖춰졌다며 이 승부를 반드시 이기자고 다짐하며 이야기하죠. さあ私たちのデートを始めましょう。 이렇게 이 화는 마무리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괜찮은 화였고 특히 나츠미가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3화로 니아 에피소드가 끝나는 게 거의 확정되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로 이어질지 불안하기도 하지만 기대되기도 하네요. 이번 데어라 사기와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3화 리뷰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애니메이션 채널 론뜬이었습니다.